3단계 시작합니다. 3단계가 아니라 3교시라고 표현할게요. 3교시 때는 나머지를 다 정리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짚어 드릴 겁니다. 일단은 3단계도 같이 쪼끔 볼 거예요. 아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처럼 지금 테스트를 하지 않고 제가 일부 문제를 같이 하면서 할 건데, 우리 3단계, 4단계 하기 전에 교수학습 가이드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수학습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제본처럼 다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페이지가 너무 방대하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뽑아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참여자분들 수락 좀 다시 하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수학습 가이드는 출력해서 제본해서 봐도 되지만 페이지가 500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전체를 다 출력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PC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그 부분만 뭐 출력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따로 뭐 필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최대한 눈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하면서, 아니면 한글로 따로 뽑아가지고 한글 파일을 내가 출력해서 보는 거,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추출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교수학습 가이드 먼저 보는 거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 남겨주세요. 교수학습 가이드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PDF로 킬 거예요. PDF로 키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쭉쭉쭉 가죠. 지금 내용을 보기보다는 구성을 쭉쭉쭉 보겠죠. 쭉쭉 보다 보면 일단은 알려드리면 이 밑에 쭉 내려간 페이지가 너무 많죠. 페이지 너무 많은 거에서 저는 이미 좀, 잠깐만, 잘랐나? 제가 자르고 드렸나? 이 초록 색깔 페이지 있잖아요. 그 초록 색깔 페이지 제가 잘랐구나. 이 교수편, 교수 가이드 편을 아예 다 삭제해도 됩니다. 이 분홍색이 쭉 가다 보면 이게 총 500페이지가 넘게 있거든요. 이 300페이지 이상의 초록색 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자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페이지까지도 잘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분홍 색깔 페이지에서 추출을 할 거다. 혹시 1페이지에서 300 몇 페이지 여기에서부터 추출을 해나갈 거다 말씀을 드리고, 어, 자, 보면은 이게 실제 표지예요. 표지부터 하나씩 이제 저도 PDF로 보면서 보겠죠. 자, 넘기다 보면 뭐 처음에 뭐 목적, 잘 보이나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목적, 구성, 뭐 이게 특징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다 뺍니다. 마지막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수업을 여기서 다 뺍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다 빼세요. 다 쫙쫙 빼고, 자, 학습 가이드 이런 거 쫙쫙 빼고, 동아 이런 내용들 쫙쫙 빼고 내가 기본 이론서에 없던 내용만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쫙쫙 자르고 처음에 이제 이런 거 상품 정의 유형 이렇게 나오죠. 개요,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이런 거 다 점프합니다. 다 점프하고 그다음 내가 알았던 내용 이런 법령 체계 다 점프. 그냥 내가 알았던 내용들도 사실 점프하거나 그냥 복습 겸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정도만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화장품 사용 목적, 인체 청결 미화 매력 증진 용모 밝기 변화 알지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냥 빠르게 복습 겸 하거나 점프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원래 배웠던 내용. 다 알지. 참고문헌 이런 거 볼 필요 없지. 점프, 개요, 학습목표 점프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지금 나온 부분 보면 화장품 유형이거든요. 유형에서 우리 그 영유아용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영유아용 인청 알지. 우리 기본적인 거지. 알지? 당연히 넘어가겠죠, 여러분들. 쭉 넘어가다가 이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와. 영유아 화장품 유형별의 세부 설명을 쓴 게 있어요. 영유아용 샴푸. 영유아의 모발 및 두피를 깨끗이 씻어내어 두발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인데 없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이런 내용 같은 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유아용 린스. 영유아의 모발을 세정 후에 사용해서 유연성을 주 용기에 대한 정전기를 발생. 이 표현들로 실제로 시험 문제로 이제 활용이 되더라고요. 영유아의 피부를 보호하고 이런 표현들 한 번씩 읽어봐서 이 표현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영유아 로션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던 거죠. 영유 뭐
뭐 있을까요? 영유아 피부에 더러움을 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게 써져 있던 거죠. 그래서 없던 내용, 여기 없던 내용, 유형별 이런 거 일단은 보시면서 가겠죠. 자, 보시면서 이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눈화장용 이런 것도 한 번씩 세부 설명 한 번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다 보면은 그냥 집중력 잃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읽고만 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그래도 매칭하면서 이렇게 키워드 체크해 나가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학습 가이드 제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도 기본 이론서 같이 공부했던 습관이 있어야 이런 걸 내가 혼자서 공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강의로 풀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체크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짚어가면서 봐라.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핵심적인 페이지를 조금 나름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나가시면서 나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 따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교사학습 가이드 개정 3판 기준으로 8페이지부터 이렇게 있는 내용들 지금 하고 있었죠. 8페이지, 9페이지, 네, 10페이지, 잠시만요. 11페이지, 뭐 이런 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복습 겸 볼 텐데, 뭐, 처리의 개념, 뭐 우리 원래 있던 건데 한번 쭉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 뭐 이런 원래 있던 건데 쭉 보고, 보면서 어떤 내용 좀 있었던 것 같은 데를 좀 찾아보시면은 좀 좋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예를 들면 38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아닌 거. 예를 들면 사망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구나.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구나. 막 이런 거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때 법인에 대한 법인 임원진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면서 어쩌고 만약에 문제가 나와요. 그럼 개인정보가 아닌가? 근데 여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에 법인의 임원진은 또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름 상상해 보면서 이거와 이거 구분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스스로 조금 추출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개념에서 뭐 이런 예시도 또 있죠. 처리의 예시가 아닌 거. 단순히 전달하는 건 처리 예시가 아니다. 우체부가 우편물을 전달하는 경우.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38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저도 밑에서 한번 쳐다볼게요. 자, 예를 들면 74페이지로 쭉 넘어가는데 이건 화장품 성분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고급 지방산 우리 배웠거든요. 지방산인데 고급인 거. 탄소수가 많은 거, 긴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아는 설명이지만 그래도 좀 다른 개념의 느낌의 설명이 쭉 있는 거 볼 수 있으면 조금 그냥 넘어가라는 느낌에서 보다가 제가 이 페이지를 가져온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에멀전이라고 하는 것도 땡땡하고 뭐 이제 액체 중 다른 액체 속에 입자가 분산된 형태를 유화라 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가용화제 종류 같은 거 이제 분산지 종류 이런 거 콜로이드 이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콜로이드 어떤 물질의 범위가 1에서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론 정도 사이 입자가 분산된 상태 이런 것들 말하고 하는 거예요. 단톡방 페이지보다는 이 교수학습 가이드 개정 3판 페이지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써 있어요. 이 페이지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PDF 페이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실제 이 교수학습 가이드의 페이지, 이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 이렇게 페이지가 써 있어요. 그 페이지를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75페이지라고 얘기하면 PDF 페이지가 아니라 실제 이 페이지 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없던 표현 조금 찾아서 좀 보는 느낌. 여기서 다 못 가져가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한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좀 정리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파트 3거든요. 지금 파트 2 하고 있죠? 파트 1, 파트 2 하고 있는데 화장품 유형을 일단 가져가셔야 되고 파트 2도 이런 거 내가 조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중요한 건 파트 3다. 시간 업무 남은 시간에 대한 분배는 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세요. '파트 3만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아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좋다죠 확실히. 네 남은 시간에 대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같은 개념으로 쭉쭉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74, 75, 76 성분에 대한 설명들 뭐 지금 뭐 필름 형성제 이렇게 써 있구나. 필름 형성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뭐 기포 안정화 모발 강퇴의 목적으로 배합하는구나. 뭐 폴리비닐 피롤리돈 같은 애가 있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좀 넘어가 보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 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77 페이지 이어서 쭉쭉쭉쭉 78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79 80인가요? 80 페이지도 넘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봐야죠. 예를 들면 80 페이지에도 지금 보존제의 세부 종류, 이상적인 보존제의 조건 한번 쫙 읽어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었죠. 사용하기 안전할 것. 맞지. 보존제 사용하기 안전해야지. 다양한 균에 대해서 보존제 방부 효과가 있어야 되고. 맞지. 넓은 온도, pH 범위에서 안정하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 것.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낮은 농도, 높은 농도로 바뀌면 좀 틀린 거죠. 넓은 온도보다 좁은 온도에서가 더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런 느낌을 한번 내 상상 속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가는 겁니다.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미쳐 방부 효과가 좋을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네. 최대한 이해를 해나가면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실무자라면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어떤 것들 내용들 한번 위주로 보일 거예요. 공부가 기본 이론이 되신 분들은 보일 겁니다. 비타민 A 특성. 구조학적으로 네 단위의 이소프레노이드가 머리꼬리 형태로 갈아파요. 5개. 이거 막 달달달달 외워야지보다는 그래도 이 단어를 한번 쫙 보면 아까 우리 그 알부틴 문제 나왔던 것처럼 이소프레노이드 이런 거 나오면 좀 비타민 A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아시겠죠? 아까 문제 풀어보셨을 때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성분 관련된 설명들이 좀 더 있다.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이런 개요, 학습 목표 이런 거 쫙쫙 패스하고, 제가 지금 84페이지 쪽까지 왔는데, 84페이지에 뭐 예를 들면 표면 장력의 정의, 뭐 표면의 정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해 보는 거. 분산의 정의, 콜로이드 정의 아까 했던 거 있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해줬다 이렇게 또 써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거 보고 넘어갈 거 넘어가고 내가 아는 거 그냥 복습 겸 보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음 보고 넘어가다가 뭐 예를 들면 또 여기서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 예를 들면 크리밍화, 응집 뭐 이런 단어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오스트발트 속성?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유화행 내에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 작은 입자가 큰 입자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큰 입자가 더 커지게 되는구나. 오스트발트 속성이란 게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빌 뭐 이런 내용 뭐 한번 보고 없던 내용 좀 찾아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보고 또 아까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분산질의 특성. 다는 못 가져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분산에 영향을 주는 분산매의 특성. 없던 내용들이 좀 있죠. 자, 공부를 한 번씩 읽어가면서 키워드 체크할 거 가져가셔라. 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파트 2에서의 세부 좀 가져가시면 좋을 내용. 지금 88 페이지까지 갔고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만들어 드렸던 시험 문제 있죠. 그런 거에 막 이런 느낌 많이 보였던 표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예요? 품질 성적서, 시험 성적서, 품질 성적서 제가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COA, 품질 성적서, 시험 성적서, 품질 관리 기록서 다 비슷한 개념을 보고 봤을 때 이런 표들 보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문제로 나왔을 때 이 페이지는 116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처럼 가져가시면 좀 좋습니다. 이해 먼저 하시면 좋죠. 116 페이지 이어서 이런 것도 아까 문제 비슷하게 제가 냈었죠. 이건 페이지가 117 페이지네요. 자, 이렇게 표 나왔을 때도 성상에 대한 거, 색상에 대한 거, 미생물에 대한 거, 뭐 이게 기준 없이 막 결과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문제가 그랬듯이. 그럼 내가 기준을 알아야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런 표도 쪼끔 더 익숙해지시면 쪼끔 좋다. 이런 느낌으로 117 페이지 가져와 봤고, 자 이제 파트 3로 팍 넘어갔습니다. 파트 2라고 되어 있지만 이 거의 파트 3 개념으로 사실 보시면 돼요. 우리 문제가 좀 섞이죠 사실. 품질 관리 개념으로 지금 써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시크릿 노트에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분석용저울은 이렇게 쓰인다. 회화로는 이렇게 쓰인다. 뭐 이거 시험 문제 제가 만들어 드린 거 보면은 '아 이 페이지 공부해야 되는구나.'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크릿 노트에. '이런 거 공부해야 되구나.' 느낌 아실 거예요. 118 페이지 써 있지만 이런 것도 제가 교수 시크릿 노트에 '아 요 페이지가 이렇게 실제로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정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19 페이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더 넣어가서 넘어가서 아까 제가 구버전표랑 신버전표랑 바뀌었다고 한 거 있죠. 구버전표가 아까 10번 문제였죠. 이런 표로 이번에 좀 바뀌어서 훨씬 간단해졌어요. 이거는 152 페이지인데 네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둘 다 공부하자. 표는 어떤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까 했을 때 제가 문제 예시 나왔던 표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사실 정답이 없어요. 얘네들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저렇게 낼 수도 있고 여기 부분에서는 빼고 낼 수도 있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표는 딱 이렇게 나온다. 이걸 가지고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냥 이해를 쪼끔 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아 이 표에서 얘가 말하는 건 요거 말하는 거구나. 뭐 미생물 말하는 거나 이런 중금속 한도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처럼 음 네. 그런 이해를 쪼끔 더 하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따가 스크린 노트 써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기 조절할 때 관련된 내용들 이거 없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센트럴 방식이랑 펜 코일 에어컨 방식이 있네. 사실 어렵거든요, 혼자 공부하기. 근데 이걸 다 강의로 가져오면 또 너무 많아져서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 보는 거예요. 센트럴은 뭐냐면 사실 굉장히 고가의 시설 설비예요. 막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같이 흙빼기가 한 번에 되는 막 굉장히 초고가 방식이면 펜코의 에어컨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풍기 설치한 그런 개념이에요. 환풍기가 바람 빼주고 에어컨이 바람 넣어주고 막 이런 개념처럼 그래서 센트럴 방식은 많은 설비와 비용을 수반하지만 이제 온습도나 벽에 설치해 가지고 흙빼기를 잘한다. 더 훨씬 더 제어를 잘할 수 있다. 펜코일은 훨씬 더 싸고 바람직하지만 기료를 막 완벽하게 제어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쪼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해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제조 사용 가능한 필터 막 이런 거 읽어 보시고 그래서 어렵죠.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잠시만요. 질문이 "PDF 자료 주신 건 다르고 시크릿 노트는 저런 자료는 안 왔는데요."라고 할 때 시크릿 노트에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객관식 문제들을 보면 교수 학습 가이드 몇 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시크릿 노트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필터 이런 것도 한번 쭉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고 공부하다가 예를 들면 프리필터는 '세척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나. 2-3회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 하면 그냥 곱씹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파트 3 에서 못 봤던 내용들 특히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낙하균 측정 같은 것도 사실 수업 하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개념이라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낙하군 측정이 뭐냐면 이 제조실에서 이런 배지를 실제로 바닥에 그냥 깔아 놔요. 바닥에 깔아 놓고 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시간을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균이 얼마나 이제 부유하는 균들이 떨어져서 오염되어 있냐,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를 보기 위해서 배지를 그냥 깔아 놓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무슨 코치법이라고 하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 제가 시크릿 노트 쪽에 또 3 단계 쪽인가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실내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곱씹을 수 있는 것들 쪼금 더 곱씹되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뭐 소독제 장단점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라는 말씀이에요. 소독제 장단점 뭐 물리적 소독제 장단점, 다음 주 장단점 내용이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아직 안 한 3 단계, 4 단계, 4 단계 맞나? 그다음에
그 시크릿 노트 여기에다가 내용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방대해서 진짜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나왔던 부분 PD 여기 그 교수 학습 가이드 찾으면서 '쪼끔 더 내가 공부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게 어 교수 학습 가이드를 쪼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일단 그 시크릿 노트나 3 단계가 없어도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3 교시 녹화본은 아마 전체적으로 뿌릴 거라서 그 이제 교수 학습 가이드에 대한 공부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녹화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더 이어서 공부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녹방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인사는 드리도록 할게요. 교수 학습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없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본 이론이 갖춰진 부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혼자 습득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다 못 가져가겠으면 특정 단원 좀 가져가 봐야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트 3 위주로 쪼끔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